새해 첫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이 아이가 내 집을 날렸고 나를 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가방 하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왜 지금 왔는지, 그리고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민수는 35살이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고 회사도 다니고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사업 자금이라며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3천만 원이었고 예금을 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수는 찾아왔고 1,0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도박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준 돈이 계산됐고 1억이 넘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도박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이 얼마야? 한 5천만 원쯤요. 5천? 내가 준 돈만 1억 5천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 도박으로 날렸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끊을게요. 또 돈 달라는 거야? 5천만 원만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은 내가 생각했어야지. 민수는 울었고 나는 마지막이라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5천만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다신 오지 마. 하지만 석 달 뒤 민수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요. 1억이 필요해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1억? 어디서 1억을 구해? 어머니 집이 있잖아요. 집을 팔면 돼요. 나는 민수 뺨을 때렸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죽인대요.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날 나는 민수를 쫓아냈지만 일주일 뒤 민수는 내 집 등기를 몰래 가져가 사채 돌려막기를 했고 결국 집까지 넘어갔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살던 집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65세에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 집 없어졌다. 민수는 울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자식 없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월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고 미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뭐 해요? 연락 끊었어요. 창피해서 말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7년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뀌질 않아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남편 잘못 봤어요. 나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8년 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울었고 나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9년 후 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고 혼자 누워있으니 서러웠습니다. 옆 병상에는 가족들이 문병 왔지만 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초인종이 울렸고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10년 전보다 늙어 있었고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 어깨가 떨렸고 추위 때문인지 떨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들어오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들어왔고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응. 민수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나는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뭐 하러 왔어?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돈다발이 가득했고 나는 놀라서 숨을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 갚으러 왔어요. 얼마야? 2억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또 도박해서 딴 거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그 며느리가 들어왔고 손주 둘도 함께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며느리가 민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 돈 제가 모았습니다. 뭐? 10년 동안 모았어요. 어머님께 갚으려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혼하고 나서 애들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혼자 사냐고, 아빠는 왜 안 찾아가냐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인데 어머님만 고생하시는 게.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갚겠다고. 며느리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식당, 주방, 청소, 야간 편의점, 뭐든 했어요. 손주 중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바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요. 작은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중학생 때부터 신문 돌렸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할 수 없어서 애들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빚 갚자고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또 도박할까봐.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 돈 받아주세요. 저희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희 돈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돈이에요. 남편이 빼앗아 간 거예요. 손주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받아주세요. 우리 이거 갚으려고 10년 동안 모았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월세방에서 사신다는 거 듣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작은아이도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 사세요. 나는 세 사람을 안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10년 동안 나를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격도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민수를 봤습니다. 너는 변했어? 네, 도박 끊었어요. 10년 전에. 증명해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정말 변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도박 안 했어요. 손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그날 한강에 갔었어요. 죽으려고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다리 위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다리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할머니였어요.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도 저렇게 되시겠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때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춥지? 집에 어서 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사였던 것 같아요. 저를 살린 천사요.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고 착한 사람이 돼서 어머니 앞에 서야겠다고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도박 끊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광산에서 일하고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근데 제가 번 돈으로는 평생 걸려도 어머니 빚을 못 갚을 것 같았어요. 민수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나 혼자 갚겠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모은 거예요. 남편이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문제니까. 나는 네 사람을 봤습니다. 민수, 며느리, 손주 둘, 10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살자. 내가 말했습니다. 뭐? 민수가 놀랐습니다. 다 같이 살자. 이 돈으로 집 하나 사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너희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당연히 같이 써야지.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족인데 뭐.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5 식구가 살기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재결합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10년 동안 나를 용서 안 했잖아. 민수가 저지른 일을 너희가 갚았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한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은혜였어.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도 울었고 나도 울었습니다. 새해는 새로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날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가족을 잃었지만 새해 첫날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도 더 큰 가족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새해니까 다시 만날 용기를 내도 괜찮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운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